민간경비론 강연하게 될 이정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민간경비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경비론은 경비에서 이제 1차 과목이죠.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입니다만은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은 고득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민간경비 총론, 그래서 제 1절 민간경비와 경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바처럼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경비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광의적 개념. 여기서 광의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의적 개념은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경비는 특정한 시설이나 지역에서 예방, 경계, 방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간경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죠. 민간경비. 그래서 이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범죄나 재난화재 등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범죄, 그 다음에 재난, 그리고 화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미국의 민간경비제 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경비원이 민간신문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보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협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의의 개념. 이 협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민간경비를 실시하는 주체와 대상,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있겠죠. 주체.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목표. 민간경비는 생명과 재산 관리 등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 고객에게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영리기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 업무는 어떤 부분이죠? 도급계약의 형태죠. 그래서 경비업 법령에 따라서 이 부분은 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의미가 언급이 되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협의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실질적 개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죠. 세 번째는 실질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실질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어떤 손실을 감수한다. 그리고 질서에 주류한 일체 활동을 실질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형식적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형식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지금 이 경비업법령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시설 보안, 범죄 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뿐만이 아니라 생활안전 업무 수행도 국가체제에 이르는 경찰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경비업법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관할경찰서장이 되겠죠. 그래서 경비 의뢰자, 시설자, 도급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바로 경비업자, 경비업체의 대표죠. 그 다음에 수교인 간의 도급계약에 의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형식적 개념은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급인이 되겠죠. 도급인. 그리고 수급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바로 이 도급계약의 형태예요. 경비계약은 도급인과 이제 수급인 상호 간에 이 도급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완성인 것을 약정해 놓고 그 일이 완성이 되면 계약에 의한 부분이니까 약정된 그 금액을 받는, 지불을 받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업법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고 경비 의뢰자, 여기서 이제 시설자 도급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인은 누구일까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러니까 경비업자, 경비업체 이제 대표가 되겠죠. 이런 도급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형식적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민간 경비에 대한 개념을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실질적 개념, 그리고 형식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년 지금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기관 및 전문학자에 따른 이제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랜드 이제 레포트에서는 랜드 보고서라고 하는데 민간경찰가 민간경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PSTF라고 해서 미국 이제 민간경비 특별위원회 이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민간경비는 고객 요청에 의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 그 다음에 조직, 시설에 대한 범죄 손실과 위해 예방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인 법 집행기관 이외, 공적인 법 집행기관이니까 이제 경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개인 조직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STC라고 해서 뉴욕의 이제 몰로 커뮤니티 컬리지 공공안전훈련센터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잘 보시게 되면 고객에 대해서 혹은 자기를 고용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 신체 그리고 재산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경비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민간의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J 빌렉, 자 이분은 이제 상당히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의뢰자로 하여금 경비 및 안전에 관련 서비스를 사람들로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단체, 영리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통상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개인이나 아니면 누군가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은 만큼 그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 그리고 영리 기업을 말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경비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공경비란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경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죠. 경찰의 법 집행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행하는 법 집행의 권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네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공동체의 안전, 공공의 질서 유지, 개인의 생명, 재산 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등 범죄 예방과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비는 전국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공권력이죠. 그리고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사전에 범죄 예방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법 집행까지 하는 경찰 활동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공경비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민간경비의 개념을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공경비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은 이제 경찰,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사회는 그 범인을 체포해야죠. 체포해서 법을 집행하는 권한.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공권력, 특히 이제 경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요. 처벌까지 하는 경찰 활동의 영역을 우리가 공경비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제 민간경비를 좀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영미법계 국가를 한번 볼까요? 영미법계. 우리가 이제 영미법계뿐만이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영미법계 국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영미법계니까 이제 영국과 이제 미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를 실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한다. 그다음에 재산보호와 사회질서 유지의 주체로 경찰과 함께 더불어서 민간경비도 당연한 것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간경비의 업무 범위가 누구와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간경비가 경찰의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경찰의 업무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계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개념도 이런 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국가 행정의 수행, 국가 체제 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우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국가 권력의 우위. 대표적으로 이제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법계, 이제 대륙법계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 놓은 그런 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영미법계인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해요. 그 다음에 자구, 스스로 구하는 그런 사상이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륙법계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어떤 기능을 토대로 한다. 영미법계인 경우는 이제 자치경찰제죠. 대륙법계는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는 이제 자치주의 원칙에 근거를 하게 되고 대륙법계는 국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공경비의 관계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네, 공통의 목적이 있다.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경비인 경우에는 공권력의 이제 상징이 되는 부분이죠. 법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경비 및 안전에 관한 활동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는요, 특정히 누군가 이제 의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그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질서의 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통의 목적은 주로 이제 범죄 예방이죠. 그러니까 공경비인 경찰도 민간경비에
업체에서도 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목적에 부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서 유지를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공통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집합이 나와 있죠. 교집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위험을 방지한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서 유지를 하고 질서 유지를 한다. 또 하나가 바로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속에 있어서 공통의 목적은 교집합으로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죠.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하며 재산을 보호해주는 자 이런 부분들이 공통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 비교에 대한 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대한 상호 비교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대한 자 이념 영역 구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념 영역을 보게 되면 공경비는 어떻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경비는 개인의 이익이죠. 누군가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이념의 영역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 다음 이제 목적을 보시게 되면 공경비는 법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민간경비는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체포할 수는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손실 감소와 재산 보호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의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공경비인 경우에는 불특정이에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경비는 특정인 누군가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운영의 주체는 공경비는 이제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다. 경비의 부담도 공경비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낸 혈세죠.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민간경비는 의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특정인이 되겠습니다. 경비 의뢰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권력, 강제력을 행사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공경비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는 공권력,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공경비와 민간경비 공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목적이지만 공경비는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그러나 민간경비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또 범죄 예방의 차원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법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에서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민간경비인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그다음에 긴급피난, 자구행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각 영역에 따라서 구분해 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공경비의 한계와 자, 민간경비의 발전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경비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공경비의 한계가 있고 민간경비 발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범죄 발생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교통과 이제 통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범죄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능적이죠. 사이버 범죄, 화이트 갈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금융, 보이스피싱, 마약 이런 범죄들이죠.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에 따라서도 요즘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방범 인력의 한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찰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비도 노후화되고 있고 또 민생치안부서에는 경찰관들도 기피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바로 경찰법령 인력의 어떤 한계성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민의 안전의식이 점차 지금 증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전에 대한 의식, 개인적, 집단적, 자기보호 사상 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주민들이 방범 활동을 진짜 나서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활동일까요? 바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범죄 예방을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에는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행정의 자치단체로서 제주는 이제 특별자치구죠. 그래서 최초의 경찰행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사법경찰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도 많이 오는 그런 추세라 관광객 안전, 홍보교통, 질서 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기업의 이제 필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경비에서 공경비, 이제는 공사경비 형태로 병행을 마주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사회 변동이죠. 이제는 범죄 예방이나 치안 대책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제 발전입니다. 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시설, 자기 회사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민간 경비는 이제 이원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원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구조에서는 우선 자,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자, 이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하나는 이제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법은 1976년이에요. 그러니까 청원경찰법이 제정이 된 것은 1962년. 그 다음에 경비업법은 1976년. 처음에는 이제 제정이 될 당시에는 이제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 용역경비법이었습니다만은 차후 이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용역은 그 용어는 이제 삭제를 했죠. 그래서 현재는 경비업법으로 이렇게 좀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은 누구에만 해당이 될까요? 바로 청원경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법에 따라서는 경비업법에서는 이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죠. 그래서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보안근무자고,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국가중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항, 항만, 발전소 등 이런 국가중요 시설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보안근무자를 우리가 특수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청원경찰과 그 다음에 경비법에 따라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서 이렇게 이원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법이 이제 전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찰제도 시행이 이미 되고 있고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기간도 많이 좀 단축이 되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3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1년 6개월 또는 뭐 1년 8개월 많이 좀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이제 외국인과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이제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명세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범죄가 진흥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러한 추세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너무 좀 흉폭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경찰력을 좀 보강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예산의 이제 한계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의 예산이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만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또 장비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장비들도 좀 노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도 자, 경기장에 대한 경비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당시에도 경기장에서도 이제 경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2018년도에 이제 평창의 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경비 지도사분들이 현장에 배치하셔서 그런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질서 유지라든가 그런 업무들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장에 대한 경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인의 이제 신변보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사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반 이제 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이제 어떤 그런 기업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경제인, 정치인 또는 연예인, 유명인사 또는 자, 기업인 중에서도 자신의 가족들도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인이나 경제인 중에서도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사회 진출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인 경우에도 이런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인의 신변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경비라고 하는데 자,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 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내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고 내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고 조합원들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시설사,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 오르는 거죠.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분양거리 이제 취득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권이 개입이 돼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 조합장과 또 조합원들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는 그 조합과 시공사, 건설회사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될까요? 경비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신변보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총회장에서 막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바로 민간 경비의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서도 서비스 위주로 자, 국가경찰의 역할 또 지방자치경찰도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민간경비의 영역도 점차로 팽창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공경비인 경찰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경비도 시설경비, 뭐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 그다음에 이제 차원경찰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간경비의 영역들이 점차로 사회 전체에 포진을 해서 그 역할과 임무가 막대하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과거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들 속에서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또 상호 어떤 역할들을 분담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민간경비의 이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경찰의 시행,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반영이 되고 있죠. 군복무기관 단속, 다문화가족, 외국인 거주자 등 증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이제 생활의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고, 자,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